반갑습니다. 최근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시장 전체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오늘 하락을 야기한 요소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도 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발생했던 관세 문제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도 정리하고, 또 단기 주가를 보면 아주 크게 요동치고 있는 테슬라이지만 테슬라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펀더멘털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이 5% 이상 하락한 시점을 모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 같은 경우 총 13일간 6.7%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작년 8월 이후 S&P 500 기준 처음으로 5% 이상의 하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하락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중국 같은 경우 기존 10%에서 다시 10%를 추가하여 총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여기에 대응하여 미국에 똑같이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멕시코 같은 경우도 똑같이 관세를 올리는 것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미국의 관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 시장이 하락하였으며 테슬라 같은 경우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과 2019년 트럼프 1기에도 똑같은 관세 전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8년 말 무역전쟁과 관세가 처음에 언급되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무역전쟁과 관세가 여러 번 언급되며 시장을 크게는 20%, 작게는 6.8%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가 2018년 초에서 2019년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를 보게 되면 2018년 초에서 2019년 하반기까지 분명 하락하는 시간은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결국 2배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던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1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국 시장은 이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같은 경우 1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준비된 상태에서 관세 카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혹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 변동성은 1기 때보다 더 클 가능성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몇 년만 지나고 보면 전체 시장이 2배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비단 관세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과 모든 이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짧게 보면 엄청난 비극과 공포가 몰려오는 것 같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이번 역시 똑같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 미국 안팎으로 청소를 진행 중입니다. 왜 청소가 필요한지는 오늘 영상 뒷부분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다루겠지만, 확실한 건 이번 청소가 끝난 다음 미국은 전례 없는 발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테슬라 중국 판매량입니다. 2025년 1분기 9번째 주 중국 내 판매량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매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주간 판매량 같은 경우 설날 혹은 중국의 춘절에 따라서 아주 크게 요동을 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1월 중국에 춘절이 있었기 때문에 5번째 주에서 판매량이 아주 크게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2024년 1분기에도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는 2월 10일 날 중국의 춘절이 시작되고 항상 7일간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때 판매량이 하락할 때마다 아주 흥미롭게도 매번 똑같은 패턴이지만 노이즈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번 9번째 주에서는 판매량이 증가하였지만 5번째 주에서 8번째 주까지의 판매량을 보면은 다른 분기와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판매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바로 모델 Y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이고, 이제는 업그레이드된 모델 Y가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매주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 차량의 모델을 구분해서 보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모델 Y 업그레이드 전환이 진행되며 모델 Y의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9번째 주부터 다시 모델 Y가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에는 훨씬 더 폭발적인 모델 Y 판매가 확인이 되며 더욱더 중요하게는 저가형 모델마저 상반기에 생산이 시작되며 하반기에는 저가형 모델의 판매량 폭증 역시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몇 분기 전부터 테슬라가 사용하였던 표현이죠. 앞으로 나오게 되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새로운 제품 같은 경우에 똑같은 생산 라인에서 생산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생산 라인이 바로 모델 Y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모델 Y 생산 라인 모두가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미국에서조차 모두가 업그레이드가 끝이 난 상황입니다. 중국은 벌써 업그레이드된 모델 Y 인도가 시작이 되었고 미국과 유럽 역시 곧 시작되게 됩니다. 이 말은 사이버캡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모델 Y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 새로운 모델 Y 자체가 아주 뛰어난 차량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의미는 사이버캡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중국에서만 진행된 게 아니라 전 세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장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은 곧 다가오는 사이버캡 생산, 테슬라 내부적으로 아주 많은 수치를 생산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만큼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입니다. 미국의 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중국의 신호 표지판 몇 개를 학습하고 배포를 했더니 미국과 똑같이 사람의 수신호마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 봤던 놀라운 자율주행 능력이 중국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데이터마저 트레이닝하게 된다면 지금 수준도 놀라운데 훨씬 더 놀라운 수준의 자율주행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이고 지금 중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증명하는 것은 미국의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허가만 난다면 배포가 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로 위에 조그마한 비닐봉투가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반응하여서 감속하는 테슬라 FS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FSD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나 작동하지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한 국가 혹은 도시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더 정신없는 중국에서 비 오는 날에도 아주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비가 아니라 눈이 오는 날에도 중국에서 FSD가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테슬라가 벌써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는 것인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3월달 혹은 4월달 배포되는 폴텍스에서 만들어진 FSD 같은 경우 아마 버전 14로 배포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버전 같은 경우 사실상 로보택시에 활용될 수 있는 사람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은 버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하드웨어적으로 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나 미래가 너무나도 밝은 상황인데 단기 주가만 보면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괴리감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공포에 빠지지 않는 자만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테슬라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펀더멘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펀더멘털과 단기 주가의 괴리감이 커지는 시기, 공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부가 창출되는 시점을 활용하는 사람이 극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쉬웠다면 괴리감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여서 투자를 통해서 의미 있는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매 순간이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 공포에 잠식되어서 회사가 무엇을 해나가고 있는지 미래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의 수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빠른 시간 내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 공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을 이겨내고 정말 테슬라의 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것인지 회사가 너무나도 못하고 미래에도 못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것인지 혹은 단순한 변동성에 의해서 내려가는 것인지 이를 침착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테슬라 주가가 100불 초반까지 내려갔을 때 당시 테슬라 소프트웨어를 무시하고 하드웨어 판매만 본다 하더라도 $300가 테슬라의 적정 가치다라는 밸류에이션을 제가 과거 유튜브와 X를 통해서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그 $300마저 무너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하드웨어만 본다 하더라도 주가가 $300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미래에 본격적인 로보택시가 시작이 되게 된다면 일론이 평가한 1,500불의 주가 전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높은 변동성을 가지는 이유 중 일부는 일론이 정치에 깊게 관여를 했기 때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론이 왜 관여를 했는지를 보게 되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틱톡 영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들이 말하는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점입니다. Donald Trump's presidency, prices are not down, they're up. Inflation. 어떻게 이 세 명이 토론을 해서 똑같은 스크립트를 만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 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한 미국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3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Will immediately bring prices down starting on day on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일반인도 아니고 미국 민주당의 상원의원이 똑같은 스크립트를 똑같은 포맷으로 틱톡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마이크마저 모두 다 똑같이 들고 있어서 제스처에 대해서도 지령이 내려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뭐 북한도 아니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게 미국의 상원의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령을 그대로 따라하는 군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 틱톡에 똑같이 올린 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 밖에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똑같은 내용의 게시글 마저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뻔뻔하게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 비교해서 보면은 너무나도 명확한데 일론 머스크가 X를 인수하기 전까지 혹은 지금 레거시 미디어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누군가가 꼭두각시들을 조종하고 있고 이 꼭두각시가 놀랍게도 미국의 상원의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무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일론과 X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게 그림자 정부이자 미국의 정치권이 누군가로부터 매수당한 현 시점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막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정부에서 돈이 새어나가며 너무 말 같지도 않은 현실이 정말 비상식적인 현실이 점점 더 현실이 되고 마약은 계속돼서 유입되며 노숙자는 늘어나고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는 추가하며 어린아이들은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상한 교육을 받아서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간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이상한 현실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뛰어든 것이고 만약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사실상 투자 자체가 의미가 없는 미래가 펼쳐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라 자체가 개판이 되어서 돈이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투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 총대를 일론 머스크가 지냐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아니었다면 누가 총대를 지었겠습니까? 전 오히려 본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누군가가 꼭 해야 되는 일이기에 하는 사람이 CEO인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대가로 높은 변동성이라는 값을 치르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 투자자로 남아있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지 않았지만 해야 되는 일은 정치권 개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어줄 스타쉽, 어제 비록 연기가 되었지만 내일 다시 발사하게 됩니다. 내일 발사 같은 경우 공식 중계는 한국 시간으로 아침 8시부터 시작되며 8시 40분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발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